우리 대한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올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가 모두 아름답게 성취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중국과 관련된 첨예한 대치 상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에 매우 상서롭지 못한 어찌 보면 불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은 기운들이 스물스물 우리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0일 날짜로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지금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발악할 힘도 없습니다. 지금 힘이 다 빠져서 지금 죽어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리고 중국을 해체하는 작업에 우리가 반드시 협조하고 그 동참하는 선상에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요. 지금 트럼프의 이번 1월 20일부터의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전차, 우리 K2 흑표 전차나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에브람스 전차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막강한 그 전차에 포탄을 잔뜩 싣고 그리고 평원을 내달립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 전차에 맞서는 순간에 깔려 죽든지 아니면 포탄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진군에 들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차 군단에 같이 올라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 평야를 그대로 달리는 속도만큼 간만큼 우리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짜여진 외교 안보 진영을 보면요. 다시금 백악관에는 피터 나바로 박사님이 들어가서 중국을 멸절시키는, 해체시키는 작업에 선두에 서서 아마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의 김정은이를 지나가는 유기견을 잡는 사람의 조수 역할도 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존재로 아주 개무시해버리는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장에서 전쟁 경험을 많이 겪었던 그린베레, 대한민국에 말하면 해군 특수전여단 같은 부대죠. 그런 그린베레 출신의 마이클 월츠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소위 공작의 대가라고 불리는 특히 대중국 대북한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알렉스 웡이 국가안보 보좌관실의 부보좌관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에는 엘브라빌 콜비인가요? 지금 한국의 핵무장까지 거론했던 콜비가 지금 국방부 차관으로 가 있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는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그린베레 출신의 예비역 소령이 들어가서 이번에 미 군부를 잠식하고 있는 워키즘, 깨어있다라고 하는 문화 막시즘에 전염되어 있는 그런 인간 종족들을 모조리 다 제거를 할 거예요. 특히 15,000여 명이 달하는 남자가 여자가 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일거야만 다 숙청해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지금 그 미국의 불법 그리고 각종 거짓, 부정, 위선, 조작을 일삼았던 법무부와 FBI를 지금 결단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권 인수위원회 차원이지만 지금 FBI나 법무부의 주요한 보직에 있던 간부들은요. 지금 변호사를 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요. 왜? 지금 전부 다 지금 목이 달아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FBI의 그 캐시 파텔 같은 국장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언성을 높여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캐시 파텔이 4년 전에 도둑당한 그 조 바이든이 가져갔던 8,100만 표 이상의 그 득표가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겠죠. 거짓이라는 걸 밝힐 겁니다.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투개표를 통해서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등에서 행해졌던 각종 부정, 조작,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한 보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시 파텔 혼자가 아니에요. 파멜라 혹은 팸 본디라고 하는 플로리다 법무장관 출신의 미국의 국조인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올해 60세 된 여인인데 그 팸 본디 법무장관이 아마도 관우가 휘둘렀던 청령원을 또보다도 더한 대장검을 뽑아 들어서 아마 피해 숙청을 해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강물이 핏물이 되어서 흘러가겠죠. 자, 강물이 핏물되어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적실지 아니면 워싱턴의 포토맥 강만을 적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동안에 미 합중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거짓과 불법의 세력들, 워싱턴의 스왑프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기존의 기득권층들에 대한 과감한 대척결,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폐청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즉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America First, 미국 제일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제일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연구소가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라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마가. 자,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보통의 나라로 세우는 건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전통을, 미국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면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여러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국 아버지들께서 미국을 왜 세웠는지, 미국을 어떤 토대 위에서 세웠는지 그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지금 미국 국민들이 각성을 한 것입니다. 자, 그 각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도널드 트럼프에게 압승을 몰아줬어요. 물론 정신 못 차린 여러 개 주들이 있죠. 즉 아이디 검사, 즉 그 사람이 누군지, 운전면허증이랄지 뭐 여권일지 아무것도 검사를 안 하고 투표를 했던 데가 저쪽에서부터 따져보면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와가지고 뉴멕시코, 콜로라도, 그 다음에 미네소타, 그 다음에 일리노이, 그다음 동쪽으로 쭉 와서 워싱턴 DC부터 시작해서 버지니아, 델라웨어,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뉴저지, 뉴욕, 그 다음에 카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뭐 메인, 뭐 이런 곳들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아이디, 즉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서 투표를 했어요. 그 덕분에 민주당이 가까스로 이겼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면 다음번부터는 뉴저지나 뉴욕도 스윙 스테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4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세계 최강의 미국이 어떻게 멸망의 수순을 밟아서 망해가고 있었는지를 미국 국민들이 철저하게 본 것이죠. 특히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에서는요, 이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 국민들께서 혐오감을 가지셨던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운티별로 보면은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음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ABC 방송사 같은 경우에 트럼프에 대해서 거짓 선전 보도를 하다가 이번에 지금 1빌리언 10억 달러를 갖다 지금 얻어맞게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1,500만 불 기부할 테니 제발 좀 사전에 합의 좀 봐주십시오. 애걸복걸을 해서 그 ABC 앵커가 너무나도 그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1,500만 달러를 트럼프 라이브러리에 도네이션, 즉 기부하는 곳에 가지고 지금 합의를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언론들이 그동안 거짓말, 가짜 보도, 즉 디스인포메이션을 마구마구 날린 것에 대한 지금 혹독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왜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았을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자들의 철두철미한 가짜, 거짓, 선동, 선전에 의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아주 몹쓸 인간으로 치부되었고, 그것을 대한민국 언론들도 그대로 받아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정보기관까지도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헛된 정세 판단과 분석을 해서 대통령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런 참 한심한 작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오늘 1월 3일이에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뉴 이어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미국에서는 뉴 이어러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러, ERA죠. 뭡니까? 시대라는 뜻입니다. 즉 미국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가 다시금 도래했다라는 것을 지금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골든 에이지와 함께 미국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붙어먹고 쎄쎄 발음도 안 되는 이런 거지 같은 발음을 해가면서 중국 애들의 빌붙어서 살 것인가? 결론은 뻔하죠. 센 자와 친구가 되고 동맹이 된 채로 같이 가야만 우리도 생존할 수가 있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번영된 살만한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죠. 자, 쎄쎄 그리고 중국에 따라 붙었다가는 우리들의 후손이 발 마사지하는 애들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고,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랑 마찬가지로 몸을 파는 매춘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나라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0년 전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일본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나라에 닥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을사늑약, 우리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그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지금 120년 전에 러일 전쟁 이후에 비참하게 몰락한 러시아의 꼴멀과 그리고 국운이 상승하고 뻗어나가던 일본과 상대적인 모습을 꼭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일본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에서 우선권을 갖고 일본은 조선반도, 즉 한국에서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하는 그들만의 약정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5년이 지난 후에 1910년부터 정식적으로 우리는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썩고 부패한 무능력했던 이씨 왕조의 무기력한 항복으로 말미암아 왕조는 편하게 먹고 살았고 많은 돈을 갖고 호화스러운 삶을 이루었지만 왕족, 왕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한순간에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5년간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미합중국이 태평양 전쟁과 2차 대전 전체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타국의 협조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는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고, 자, 그 이후 3년 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의 대통령 중심제의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근간으로 한 자유공화정, 민주공화정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식 대한민국 국호는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한 70여 년, 80년 이 정도 지나오면서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개발을 한 나라, 바로 자주 국방을 실현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에 절어서 돈의 황금의 노예가 되어서 그만 좀비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국가 위정자들, 학계 교수 나부랭이들, 고위공직자들, 이루저루 할 것 없이 군에 있는 똥별들까지 합쳐서 제대로 된 현대사 우리나라 조국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에 변화되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질주하고 있는 탱크에, 브레이크도 없는 탱크에 올라타서 트럼프와 함께 아시아 대륙을 평정할 것인가? 아니면 탑승도 하지 못한 채 그 무한궤도 철발굽에 밟혀서 오징어포가 돼서 죽을 것인가? 지금 투비 오아나 투비,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중입니다. 심각한 내란에 처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대통령실이 무슨 공수처에 의해서 대통령이 체포되느냐 마느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YTN, KBS, MBC 이런 곳을 통해서 연합뉴스까지 종편까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조선중앙동아 이런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사도 지금 윤석열에 반대한 입장에 돌아서서 지금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그들도 붓을 꺾어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해체하는 길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 공산당 CCP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 정말 천운이 우리에게 도래했는데 이 복을 걷어차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건요. 쪽박찬 거지꼴밖에 남을 일이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거지의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따님이 몸을 파는 매춘부, 창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좀 정신들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어째서 그 거짓 뉴스를 일삼는 한국의 민노총 산하에 민주언론연대라고 하는 그 민언연 그런 자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왜 국민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십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뉴스도요. 그저 쓸데없이 CNN이니 MBC니 MSNBC CBS,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따구 가짜 뉴스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보시고 싶으면 최소한도 팍스뉴스, FOX죠. 이 팍스뉴스 정도나 아니면 뉴스맥스나 아니면 이포크 타임즈라고 조지에서 시작한 아주 중국 공산당을 깨부시는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이포크 타임즈나
아니면 브라이트바트라고 하는 또 신문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보좌관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이 브라이트바트 이 신문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맥스, 브라이트바트 아니면 팍스뉴스 이런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X를 통해서 그 X에 모든 내용들이 집대성돼서 그 언론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 보지 마시고 X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함께 무한궤도 전차로 올라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타게 되면은 우리 앞에는 광명의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광명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는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중국 해군과 중국의 조선산업 깨부수는 멸절시켜버리는 이 방안을 들어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영어로도 제가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업로드하고 물론 한국어로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 www.k-cia.kr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이것을 올려둘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그곳을 참여해 보시면은 영문자료, 국문자료, 그 다음에 대본까지 국어, 영어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다가 뭐 주변이라는 게 멀지 않죠. Across the Pacific Ocean 해서 태평양 건너편의 친구들한테 많이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제목은요. 중국 해군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선박용 부품의 중국 유입을 차단해야 된다. 물론 이 얘기를 제가 정리정돈하고 또 방송으로 한 것을 모아서 국문, 영문, 대본도 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으로도 보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목을 In order to dismantle the Chinese Navy, we must block the flow of ship part into China.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영어로도 제가 녹화를 해서 방출을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방송들은요. 미국 친구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이 전파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가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구였던 국가안전기획부 그 시절에 입사를 해서 국가정보원 시절에 퇴사를 한 전직 정보요원으로서 제가 맡고 있는 출신은 공작관이었습니다. 영어로 케이스 오피서라 그럽니다. 저는 주로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미주 문제 등을 다루는 현장 요원으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대학원 과정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즉 한중 전공을 하면서 동시통역, 순차통역 석사 및 번역 석사를 받은 문학 석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가서는 중국과 미주, 아시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의 충직한 참모 여러분들께 중국의 해군력, 중국의 조선산업을 괴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그대로 많이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30년이면 중국 해군 함정이 400척을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략가들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미국의 전략가들이 왜 고민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게 미국 조선산업에 100억 달러 내지는 300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고 하는 울산의 조선소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더 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만 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미국의 조선소들은 현실적으로 시설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과거에 쓰던 곳이다 보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조선소를 한국의 조선사가 새롭게 인수를 하고 추가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광대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남아도는 게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활한 미국의 땅 위에서 미국의 신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위치에 대규모의 조선소 건설 부지를 제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회사가 울산의 조선소 시설보다도 5배 혹은 10배 더 큰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태평양 연안이 되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이 세 개의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배를 건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해서 수출하는 일이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현대중공업 측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국의 모든 해운 회사와 모든 조선소들을 망하게 만들면 중국의 조선소를 중국의 해운 회사를 모두 다 망가뜨려서 망하게 만들면 전 세계에서 상선을 건조해야 된다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상선을 건조하는 단가가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디 비싼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필리핀 내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큰 돈을 벌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산업에 100억에서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 자, 우리나라는 현재 조선소를 신규로 건설할 만한 그런 부지가 땅이 없습니다. 땅이 부족합니다. 자, 따라서 중국 조선소가 만약에 모두 망해서 한국 보고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수주가 밀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선박회사가 이 많은 수요를 소화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조선소 도크에는 꽉 차 있습니다. 일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후까지 일감이 가득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선회사에게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곳이에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뭐 울산이 세계 최대라고 하지만 그것도 작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보다 한 5배 내지는 10배 정도 더 큰 조선소를 건설해서 미국에서 니들이 와서 좀 상선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중국의 모든 조선소와 해운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 측 조선회사와 미국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소보다도 더 큰 조선소를 지어놓고 한 번에 이지삼을 10척, 20척을 동시에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기술적으로 이 축적된 노하우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만 딱 받게 되면은 12,000톤급, 15,000톤급 이지삼 건조해서 우리 해군에다가 납품하는데 18개월, 1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중국의 모든 조선소, 해운 회사를 6개월 내에 모두 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00척, 40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을 6개월 내에 모두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이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세우시고 이 비법을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모든 선박은 선주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존에서 미국의 뉴올리언즈라든지 미국의 플로리다 혹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혹은 무슨 발티모, 뉴욕항 이런 그 대서양변을 가기 위해서는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리면요 중국 조선소들하고 중국 해운 회사들은 6개월 안에 모두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상선들이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즉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핑계를 통해서 미국 항구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들은 입항을 금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중단시켜 버리게 되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화주들은요 중국 해운업체들에게 화물을 맡긴다 안 맡긴다 맡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주문할 거다 하지 않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조선소나 한국의 해운 회사들이 막대하게 큰 영업이익을 벌게 되겠죠. 자, 상선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면 사람으로 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배들은 중고 선박으로도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왜? 아니 미국 항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배를 어디서 쓸 거예요? 그냥 뭡니까? 고철로 팔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발티모 항구를 지나갈 때 보면요. 저는 거길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 95 하이웨이를 통과해서 95 하이웨이는 북에서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 남쪽이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자, 그 95 고속도로 밑을 받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발티모 항구의 한 구간이에요. 그거를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배가 그 난간을 들이받아가지고 발티모 항구가 지금 상당 기간 폐쇄가 돼 있어요. 그걸 지금 고치느라고 아직도 수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하고 있는 배들이 위험천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 미국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파나마나 통과 못한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해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선박용 부품 등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미 의회에서 발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미국의 엄격한 법으로 인해서 중국 선박들이 미국을 통과 못하고 파나마 운하를 운항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보세요. 모든 반도체 장비, 첨단 반도체 기술 모두 대중국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투자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의 투자도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중국에게 무슨 투자를 한다 했다가는 특히 미국 기업인 경우에는 IRS, 미국의 국세청이죠. 세금조사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의 국세청 세금조사 한 2, 3년만 받으면요. 거덜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 원하는 대로 해주겠죠. 미국의 국세청에서.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 그 다음에 선박용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게 수출을 못하게끔 중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박용 부품 생산과 관련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 또한 해외에서의 투자를 대중 투자를 금지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조선소라는 것은요.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용 엔진,
항해 장비들을 공급받아서 중국 조선소에서 지금 단순하게 조립하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조선소를 망하게 만들고 미국의 그 드넓은 땅에 HD 현대중공업 혹은 삼성중공업 이런 곳에서 지금 세계 최대 그 조선소로 가는 울산 조선소의 5배 혹은 막 10배 이런 대규모로 조선소를 건설하게 되면 중국에서 건조하던 모든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2의 미국의 융성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 부품을 공급받아서 중국에서 조립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 받아서 중국에서 조립하는 거나 미국에서 조립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라면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은 인건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 미국 조선소에서 상선을 건조하게 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렇지만 중국의 모든 조선소가 망하게 되면 상선의 건조 단가가 지금보다는 최소 5배 이상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상선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이라 하더라도 선주들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이 배들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의 기술자들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고 하는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세우고 상선을 건조한다면 상선 품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시비를 걸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베트남, 필리핀, 수빅만에도 조선소가 있습니다만 이들이 생산한 선박 품질에 시비를 거는 선주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무조건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럽의 에너지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이 아무리 비싸다 한들 반드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에너지도 수출하고 첨단 LNG 선도 또 초대형 유조선도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정성 그리고 품질을 인정한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 입항을 허가해주고 파나마 운하의 통항을 허용하는 법을 미국에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 세계는 미국산 선박을 사용하게끔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소들은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미국 가서 그 큰 일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소들만큼은 예외 규정으로 미국에서도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중국 조선소들은요 6개월 안에 모두 망하게 됩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 기업들이 구매해서 이렇게 미국의 에너지를 우리 한국이 구매해서 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국 에너지 수송선을 사용하도록 그 정도는 편의를 미국에서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의 조선기자재 업체 및 해운 회사들과 미국의 조선소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되지 않겠습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해서 기쁠 일이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없었던 매출이 대박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미국에서도 갑자기 이런 매출이 생기는 이익을 통해서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아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국의 조선소가 모두 망하게 되면 중국의 철강업체, 전기전자업체, 페인트 업체 등이 모두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미국 업체들만이 막대한 돈을 전 세계 시장에서 벌게 될 것입니다. 한국, 독일, 일본 등지로부터 선박용 부품 공급이 차단되어 버린 중국의 조선소들은 선박이 그냥 도크 안에 있는 채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 해군은 함정을 건조할 도크도 없어서 함정을 건조하는 건 고사하고 수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상선용이다, 상선용 부품이라고 지금까지 속여오면서
한국, 독일,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고 중국 해군 함정 및 중국 잠수함 건조에 사용해 왔습니다. 선박용 부품 수입이 차단이 되면 중국 해군 함정 그리고 잠수함은 수리 자체가 힘들어지고 6개월 안에 모두 가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중국산 부품은 내구성이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엔진 안에서 미세하게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무실 3층, 어떨 때는 5층 크기만큼의 큰 엔진을 모두 분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품이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압이 걸리면 줄줄이 금이 가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고 결국 결론은 뭐다? 패선해야만 합니다. 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와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선원, 즉 중국인 출신의 선원이 단 한 명이라도 탑승한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항구에 입항을 불허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통과도 차단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파나마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본다면 반드시 파나마 운하의 운항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요, 뭐 업종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배 타는 선원들도 밀항도 많이 하고 마약 밀매도 많이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다,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면 되죠. 그리고 친중국가가 또 있어요. 어디 나라? 현재 대한민국 같은 나라죠. 이런 친중국가의 선원들을 태운 선박은 미국 입항을 불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나가면 친중국가 선박들도 자동적으로 미국의 입항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항해사, 기관사 같은 고급 선원들은 모두 대한민국 출신들, 특히나 우리 해양대학 출신들의 엘리트들을 많이 찾게 되겠죠. 현재 미국의 조선소 역량이 뒤떨어져 있어서 미 해군을 위한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가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 조선소에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로, 0으로 만들어버리면 미 해군용 함정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자, 중국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중국 조선소, 중국 해운회사를. 배 만드는 속도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면요, 상대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는 건요, 사실상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가 되는 겁니다. 1954년 7월 28일인가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 의회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도 이 중국 봉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선박 보험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선주들이 도무지 못 견디겠다, 우리 중국산 선박을 모두 교체해버리자. 자, 이렇게 되면요, 중국 해운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국의 해상보험 회사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귀중한 달러를 윗돈을 얹어서라도 몇 배나 더 주어서라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 달러가 급속하게 소진되어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해상보험 업체들이 발급한 보험증권, 로이드 선박협회 이런 데 있죠. 이런 영국 발행 보험 증서가 없는 선박은 입항을 차단시키라고 세계 각국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중국 선박들,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들은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대폭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 카라치, 그다음에 저기 스리랑카의 실론항, 뭐 이런데,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데 몇 군데나 가겠지.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영국군, 미국군 이 연합군들은 평안도에 있는 장진호에서 중공군대에게 밀려서 하는 수 없이 128km 떨어진 흥남 항구까지 걸어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미군 병사만 해도 4,500명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어갔습니다. 영국군, 한국군도 예외가 아니로 많이 이 전쟁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자, 따라서 한국, 영국,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 조선소와 중국의 해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모두 털어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털어먹고 나서 모두 중국의 조선소 해운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영국은 중국산 선박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미국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을 불허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형 조선소를 지어놓고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여 비싸게 팔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해체해서 한국, 영국, 미국이 나눠 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LCD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번 경우를 보게 되면 한국의 삼성중공업, 또 한화, 또 한진, 다른 조선소들도 미국의 대거 조선소를 건조하겠다고 각축을 벌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베트남과 필리핀에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트남이나 필리핀도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구매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공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산업에 100억 달러 혹은 300억 달러 정도 투자해서 세계 최대라고 하는 울산 조선소보다도 5배, 10배 더 큰 조선소를 건조하는 것도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미국의 대형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면 미국의 철강회사, 전기전자업체, 페인트업체 등 조선산업과 연관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게 관세를 0% 정도 해주면 더욱더 고맙지 않을까 합니다. 자, 현재는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중국에서 상선을 구하지 못해서 한국과 미국에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애걸복걸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결국 이것은 중국이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한국에게 종속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자, 중국 해군 함정들이 6개월 안에 수리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저하가 되면 미 해군도 여유를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사이 한국에서 이지스함, 잠수함 등을 대량 건조하여 서해에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 공군은 북경을 지키기 위해서 북중국 해역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바로 비중 패권 전쟁이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환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동 지역에서 연간 약 1천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나 우리가 수입한 이 에너지를 주변 국가에 되팔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향후 1월 20일부터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때 한국에게는 특별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주시고 주변 국가에게도 되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중동산 에너지 수입량의 절반을 미국산 에너지 구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한 100 빌리언에서 50 빌리언 정도로, 즉 500억 달러 정도로 우리가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제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라 한다면 미국산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중국에게 현금을 먼저 받고 아주 비싸게 되팔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달러를
몽땅 빼앗아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중국에게 돈만 먼저 받고 기름을 안 주는 이런 국제적인 횡포도 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 전쟁을 할 때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적의 무기와 보급 물자를 먼저 약탈하고 우리 편이 사용해버리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방법이라고 다름 아닌 중국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손자병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중국에게 비싸게 되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면 그보다 짜릿한 일이 없겠죠.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 보잉에게 F-15EX라는 것을 사오게 되면 아마 보잉사가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자, 또한 한국 해군이 F-35C 해군용이죠. F-35C 스텔스기를 20대 구매해서 미국 항공모함에 배치해놓고 한미 해군 전투기가 합동으로 작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께서 허락해 준다면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만 문제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는 최전선에 자동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의 저장 창구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태평양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의 방사능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도록 허락해 준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보유할 경우 대략 30년 후가 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한국은 영토가 협소합니다. 따라서 상선조차 해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선은 해외 고철업체에 매각을 하거나 군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방국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면 향후 30년 후에 해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 함정을 우방국에 무상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핵무기 역시 한국군에게는 보유하는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하겠습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지하 100m 더 밑에 군사기지 요새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중에서 핵미사일이 터진다 해서 지하에 구축된 군사시설은 파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의 핵미사일도 무서워하지 않는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군의 핵미사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지하 300m 미만을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현무5 미사일을 만들었고 현재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대량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9톤입니다. 이것이 대기권 밖을 나가서 우주 상공을 돌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지면에 충격하게 되면 충격파에 의해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또 지하 300m에서 폭발하면서 지하에서 인공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웬만한 건물은 다 무너지고 생명체는 충격파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현재 중국군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5가 미국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핵무기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핵탄두를 현무5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은 영토가 좁아서 핵미사일을 숨겨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핵미사일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들고 보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한국 국방비로 11만 톤급 항공모함 3척을 건조하여 한반도 주변에
항시 대기시켜 놓고 미 해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핵 잠수함과 동급의 성능을 가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 해군이 여러 척 건조하여 중국 해군이 제주도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주도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단독으로 운영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한미 해군이 공동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 해군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반도 주변에 항상 항공모함 1개 전단과 여러 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국방 예산이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제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한반도 전체를 가라앉지 않는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덕적도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인천국제공항의 절반가량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이 섬을 해상 군사의 기지로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해군 공군이 함께 사용하면 이상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섬에서 북경은 약 900km,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중국 대련은 약 440km,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까지는 대략 5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덕적도에 사드, 이지스 어시어 같은 방어용 미사일도 설치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과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해 놓으면 중국 해군 공군은 북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 바다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레만 인근에 집결하게 되겠죠. 덕적도와 북경, 천진, 당산, 창주, 연태, 대련, 청도 등 북중국의 도시들 사이에는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지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한다면 중국은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덕적도에 한국에서 개발한 KF-21 100대를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F-35A를 60대 추가 도입 배치한다거나 F-15EX를 60대 추가로 도입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침투 능력을 가진 CH-53 킹스텔리온 헬기를 100대 도입하여 배치한다면 유사시 중국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 대한민국 육군 5,000명이 동시에 상륙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군은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방어를 위해서 함정과 전투기를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중국 지역이 위험해지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만재 배수량 12,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 만재 배수량 4,000톤급의 한국형 이지스 호위함, 만재 배수량 10,000톤급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와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한반도의 서해에 배치하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서해를 비우고 태평양을 나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북중국 지역에 밀집하게 되면 한국이 개발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혹은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로 격침하면 됩니다.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스텔스기 KF-21과 FA-50 경전투기에 탑재되는 사거리 300km 마하3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2028년부터 배치가 됩니다. 이 미사일로 중국 해군 함정들을 모두 격침시켜버리면 되겠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을 모두 격침시키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이나 미칠함대의 도움 없이도 한국군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또 덕적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작은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를 연결하고 매립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절반가량 되는 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립하고 각종 건물을 짓는데 대략 5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만일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다면 이 매립지는 미 해군과 공군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상 군사 기지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공군뿐만 아니라 해병대도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미군의 해상 군사기지로 확대 개편을 하겠습니다. 미 해군 공군, 즉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 서해안 지역에 침몰하지 않는, 영원히 침몰할 수 없는 불침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제주도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가거도라고 하는 돌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미국의 공군과 해군을 위한 해상 군사기지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여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거도의 크기도 인천국제공항의 절반가량 됩니다. 이 섬에서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까지 약 490km, 청도와 가거도 사이에는 바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도에서 출항하는 중국 함정들을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로 모두 격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주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서남쪽에 일본군이 사용했던 알뜨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 농가밭을 매입하여 미 해군기지와 미 공군기지를 같이 합동으로 짓는데 모두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 정부 예산을 건설해 드리겠다는 얘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억 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35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100억 달러를 들였을 때 65억 달러가 남습니다. 그 65억 달러로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 사령부도 제주도로 옮겨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덕적도, 흑산도, 가거도 일대에 불침 항공모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모두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능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죠. 자,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에서 중국 상하이까지는 대략 49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 그리고 흑산도 등지에서 총 3개의 침몰하지 않는 불침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북경과 상해 방어를 위해서 중국 함정이 모두 한반도 서해안에 집결하거나 제주도 인근에 집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함정들을 유인해서 모아놓고 한국군이 개발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혹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또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로 박살을 내서 동지나 해상의 서해안에 물고기 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또한 P-8 해상 초계기를 30대 추가로 도입해서 한반도 주변에 중국 함정이나 잠수함을 박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북부와 대만 남쪽의 섬 하나를 필리핀과 협의하여 빌린 다음에 한국의 해군, 공군, 해병대의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봉쇄가 됩니다. 또 중국군이 대만을 쉽게 공격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중국 해군이 한국 공군과 해군에 의해서 남중국해에 갇히게 됩니다. 또 대만 주변에 집결하게 되므로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에게 한국 정부 예산으로 100억 달러 안보 차관을 제공하여 필리핀에게 KF-21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KF-21 100대를 생산해서 필리핀 공군이 사용하도록 만들게 하면 되겠습니다.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 해군과 중국 공군은 필리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에 의해서 모두 물고기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100억 불 더 필요하다면 그 100억 달러 더 드리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체제를 굳건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해체하는데 미국과 함께 협조할 용의가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에 178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국 젊은 청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고귀한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서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680억 달러의 위대한 미국인들이 낸 세금을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충분한 금액을 70년 전에 이미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하겠습니다. 이미 이 땅에 13만 명이 넘는 미국 청년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인과 미국인은 피가 섞인 한 형제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은 형제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들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들은 마땅히 이 한반도에서 제거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좌파 정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그들의 정당 계좌 및 당사 건물 등 자산을 동결시켜 주시고 좌파 정당의 모든 정당인들과 보좌관, 당직자, 당원 등 전원 테러 단체 가담자로 지정하여 개인의 자산까지도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의힘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민의힘도 여기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들 또한 북한 괴뢰 집단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 주시고 이 단체들의 자산과 회원들의 개인 자산도 모두 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하고 있는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MBC, KBS, 연합뉴스, 한겨레,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여러 가지 종편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북한과 연계된 단체로 지정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속된 기자들의 개인 자산들 또한 모두 동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단체 회원들은 반미 집회, 반일 집회, 친북 집회, 친중 집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반미, 친중 여론을 가짜로 만들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단체들 모든 자산과 회원 개인들의 자산까지 모두 동결시켜버리면 이들이 모두 퇴출될 것입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방송국 몇 개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방송국 몇 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심조차 없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친중 언론, 반국가적 언론으로 지금 논조를 급변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주와 가족들이 대부분 미국을 유학했거나 미국 내 자산을 갖고 있고 자녀들 또한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을 모두 동결시켜 주시고 미국에 있는 친인척들을 모두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선중앙동아 이 세 언론사에서 미국에 파견시켜놓은 특파원들도 역시 추방시켜 주시고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아주 가소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중 기업들로부터 많은 광고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힘을, 미국의 위력을, 미국의 공포스러움을 이들에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서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의 주요 대학에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시설인 시진핑 기념관 그리고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한국의 모든 대학과 미국 대학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로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교수 및 한국인 교환학생들을 모두 강제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죠? 바로 중국 공산당과 관련 시설이 있는 한국의 모든 대학입니다. 시진핑 기념관과 공자학원이 있는 대학은 총장 및 교수들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뇌물에 넘어간 학교라고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등 공립대학도 동일한 상황이고 이미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중국 간첩들이 다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비밀리에 빼내어서 가기 위한 중간 통로로 한국 대학교와 한국 유학생들을 중간 단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이 설치된 모든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과의 모든 종류의 교류를 즉각적으로 중단해 주시고 관련 인물들, 관련자들을 모두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수, 학생 불문하고 모두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은 영구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국의 90% 이상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살리고 한미 동맹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7개 주요 도시와 전국의 주요 대학에 한미 동맹 재단을 만들어 주시고 한국 측 책임자로 저명하신 국제 정치학자 이춘곤 박사를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미 동맹 재단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만 미국 비자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칙과 원칙을 해서 미국 비자를 발급한다면 한국에서 친중 세력은 완전하게 박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부터 초중고생부터 전체 한국인들에게 한미 동맹의 역사부터 국제 정치를 새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 6.25 전쟁을 통한 한미 간의 동맹의 역사가 어떻게 설립되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명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폭로하는 에포크 타임즈가 있습니다. 이 에포크 타임즈가 한국의 케이블 방송 채널을 보유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팍스뉴스와 같은 친 트럼프 언론이 한국에서 케이블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인국에서 한국어 방송도 송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한 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간 트럼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방비를 하나 57조 약 386억 달러로 책정해 놓고 비정부 기구의 국고지원금을 102조 3천억 원 약 694억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돈은 약 162억 달러가 해당됩니다. 자, 이 두 금액을 합치면 126조 3천억 원 약 857억 달러가 되는데 이것은 생산성이 검증이 안 된 금액으로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 생태계를 먹여주기 위한 그런 예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 금액 가운데 절반이 63조 원, 대략 437억 달러를
국방비로 전환하면 매년 국방비를 120조 원, 대략 83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유도하여 중국 경제를 파산시키는 중국 내파 붕괴 전략은 현실성이 매우 높은 전략으로 불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국군의 국방비가 증가되면 노후 무기들을 대거 교체하게 됩니다. 한국 무기들의 가격이 점점 하락하게 되고 한국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군의 우주군도 창설하여 미 우주군과 합동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군이 우주에 돈을 낭비하도록 유도하여 경제를 조기에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듬뿍 왕창 부과하는 대신에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올리는 방식으로 한국 업체들이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각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미국산 무기들 또한 대거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와 같은 실천 방안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대한연대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현실적인 전략 전술 방안은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반드시 영어로 제가 방송 녹화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국문, 영문 동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그걸 세트로 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한연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제가 조금 먼저 와서 이걸 지금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 밤 중으로 아마 녹화된 것도 방송이 될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고 공감하시면은 이 얘기를 전국적으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한번 이거를 중국어로도 한번 방송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새해 벽두를 맞아서 1월 3일 금요일 날 지금 녹화한 이 방송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뭐 구독 좋아요보다도 많이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전파시켜 주시면 더 알려주시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중요한 얘기, 중국 해군을 해체하는 방법,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박살내서 붕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